강력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추가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미래에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경찰이 공개한 과거 사진일 뿐 경우가 많죠.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신상 공개 제도의 허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피의자 신상 공개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최소 10명을 연쇄살해한 강호순 기억하실 겁니다. 예. 2009년 강호순의 얼굴이 신문 일면에 실리자 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의 얼굴 공개를 두고 이 찬반 논쟁이 일었는데요. 알 권리 요구가 커지면서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이른바 이런 커튼머리로 손쉽게 얼굴을 가렸죠. 그 뒤로 피의자가 동의하면 사진을 찍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아서 이 포토라인에 서기 전에 신분증 사진을 주로 공개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공개된 사진이 실제 얼굴과는 너무나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최근에 신상 공개가 결정됐던 이 범죄자들의 사진입니다. 이기영을 비롯해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그리고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입니다. 모두 실제 모습과 차이가 커서 공개할 때마다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지나가다가 마주쳐도 잘 모를 수 있겠는데 얼굴 공개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 같은 건 없습니까? 네, 관련법에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하는 규정만 있을 뿐 이 공개할 때의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이 경찰청 내부 지침에도 절차나 시기 같은 구체적인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말이 신상 공개지 취재진 앞에 잠시 서 있도록만 하는 아주 소극적인 방식입니다. 예, 취재진 앞에 잠시 선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정도만 껴도 사실 좀 정확한 얼굴 보기는 어렵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은 연방 정부 기관이 이 체포된 사람은 모두 머그샷을 찍어 보관하고 공개할지 여부는 나중에 정합니다. 일본은 공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더 강한데요. 피의자 얼굴은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이 명예훼손죄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인권 침해 논란도 있긴 하죠. 네, 실제로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피의자 강우는 신상 공개가 가혹하다면서 행정소송에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는데요. 결국 기각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가 범죄 피의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제적 규범에 비추어도 너무 지나친 무죄 추정의 원칙의 폐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범죄 사건은 당연히 공적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이 알아야 되는, 더군다나 얼굴을 봐야 다른 여죄 수사도 가능하게 되고. 예, 요즘 같으면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을 텐데 법 개정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최근 여야가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공개 방법을 정하거나 최근 사진으로 하자, 또 아예 머그샷처럼 수사기관이 촬영해서 공개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헌법과 전문가 의견 그리고 국민 정서까지 균형 있게 고려한 개선 방안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